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지난 시간 또 코 배운 것도 많이 연습해 보셨나요? 너무 간단해서 그렇게 또 많은 연습을 할 것까지는 없었을 것도 한데, 이번에는 입을 그려보겠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그려라. 그냥 그리면 된다. 라고 말해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쉽고 간단하죠. 그래도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입은 코와 턱의 한 중간 지점에 이렇게 위치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뭐 아무리 간단하다고 해도 기준이 뭐 이렇게 하나라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있겠죠. 다시 볼게요. 눈은 얼굴의 중간, 코는 눈과 턱의 중간, 입은 코와 턱의 중간. 이렇게 정리하니까 뭐 헷갈리지 않고 좀 편해지죠. 그러니까 중간, 중간, 중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입에 디테일을 올려볼까요? 자, 선 두 개만 더 그었을 뿐인데 그래도 나름 디테일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나요? 뭐 따로 구조를 만약 설명 안 드린다 하더라도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형태에 대한 차이점이 느껴지죠? 잘 외워두시면 나중에 얼굴 각도 그리기를 배울 때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다시. 일자 입이 아니고 입을 약간 이렇게 꺾어서 그려줘도 디테일이 살아납니다. 또 해볼게요. 여기서 입술을 이렇게 두꺼운 테두리를 그려주면 더 이제 두꺼운 입술이 이제 되겠습니다. 뭐 단순하지만 약간의 또 이미지 차이를 느낄 수 있겠죠. 또 이번에는 입 모양을 움직이면서 감정도 표현해 볼까요? 자, 이거를 조금 응용해 볼 건데, 입꼬리를 이렇게 살짝 올린 이유가 좀 더 올려주면서 어떤 자신감이 살짝 있게 웃고 있는 듯한 표정이 나오잖아요. 얘를 조금만 더 변형을 시켜주면은
윗 입술을 놔두고 아래 입술이 좀 밑으로 가면서 이렇게 입을 살짝 벌리면서 말하는 듯하게 하지만 즐겁거나 좀 기분 좋게 아니면 웃고 있거나 하는 그런 표정을 이렇게 얘기하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입 안에 이빨이나 혀까지 그려줘 볼게요. 이 위에가 뭐 윗 이빨이 되겠고 이제 아래는 이렇게 혓바닥만 그려줄게요. 간단한 묘사로 더 디테일 있는 디테일 있는 표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이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데 좀 다르게 해볼게요. 입술은 똑같이 열어주고요. 이빨을 이렇게 가지런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입을 안 벌리고 씩 웃는 표정도 가능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빨을 이렇게 그리는데 입꼬리까지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안 돼요. 이빨을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윗니빨, 아랫니빨입니다. 이게 턱 관절 자체가 이렇게 돌아가는 듯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돌아가기 때문에 이 정면에서 보면은 이빨도 이렇게 돌아가서 끝까지 일자로 가는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끊어주면은 좀 더 명확한 표현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사실 어떻게 그리든지 크게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적인 표현을 뭐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막 그리셔도 어떤 부담감 없이 표현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근데 좀 더 어떤 것들을 원칙을 세워보자면 이렇게 그려주면 맞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는 화난 표정의 입을 그려볼게요. 웃고 있을 때 입꼬리가 올라갔다면 반대로 좀 부정적인 어떤 표정을 할 때에는 입꼬리를 내려주시면 돼요. 삐지거나 못마땅하거나 기분이 이제 좋지 않은 표정입니다. 일단 부정적인 표정을 그린다 할 때는 입꼬리를 좀 내려주는 이런 연습을 습관을 가지면 좋겠죠. 여기서 입꼬리가 내려가면서 입을 살짝 벌려 볼게요. 주름살도 살짝 추가를 해주시고 여기서 더 디벨롭 시켜서 눈썹을 거꾸로 모아줍니다. 자, 어떤가요? 감정이 점점 격해지겠죠? 더 역동적인 표현을 해볼까요?
입을 더 크게 벌려주고, 이렇게 안에 목젖까지 그려줄게요. 어떤가요? 이렇게 목젖이랄까 눈물이라든가 이런 주름을 좀 더 깊게 표현을 해주면서 훨씬 더 생동감 있게 내가 표현하는 바를 이렇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눈 거풀을 그려주면서 흰자를 표현해 볼게요. 더 눈을 크게 뜨면서 놀란다든가 정말 어떤 그런 표정을 지어줄 수 있겠죠. 거기 핏줄, 흰자 안에 이렇게 실핏줄이 눈에 힘을 주면서 더 생길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아랫거북까지 이렇게 그려주고, 뭐 가발인지 머리카락이 이렇게 놀라서 도망간 건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떠 있는 이런 표정을 하면 얘가 화들짝 놀라거나 이런 겁먹은 듯한 그런 표정을 주면서 더 만화적으로 이렇게 꾸며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 만화적인 어떤 표현을 해볼게요. 뒤에 이런 번개치는 이런 만화적인 표현을 담아줄 수도 있고요. 여기에 만화처럼 칸을 쳐줄 수도 있고, 이렇게 말풍선을 그려주고 대사까지 써줄 수도 있어요. 뭔가 놀라면서 충격을 받으면서 어떤 그런 상황적인 급박한 이펙트를 넣어줄 수 있다 이거죠. 또 마지막으로 가운데를 향해서 집중선을 그릴 수도 있겠고요. 이게 번개 같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연하게 색칠을 해줘도 되겠네요. 자, 어쩌다 보니 이렇게 상황을 입을 그리면서 거기에 걸맞는 이야기를 이렇게 담을 수 있게끔 표현도 해봤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이런 말칸이 있다면 어떤 대사를 넣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표현해보면 좋겠죠. 해본 김에 좀 반대의 감정도 표현해볼까요? 반대의 표정이면 엄청 기쁘거나 그런 좋은 표정이 되겠죠. 이렇게 뭔가에 사랑에 빠진 듯한 그런 눈동자를 그려봤고요. 입을 활짝 입꼬리를 올라가게 해주고 입을 크게 벌려줍니다. 이렇게 혓바닥도 가운데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빨도 살짝. 볼터치를 넣어줌으로써 좀 이렇게
상기되게 어떤 감정이 더 이렇게 상기된 듯한 격하게 나온 듯한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좀 하트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크고 작게. 자, 어떤가요? 어떤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지 않나요? 이뿐 아니라 내가 뭐 케이크를 보고 사랑에 빠졌다면은 이제 이런데 케이크 날아다니는 듯한 캐릭터 그 케이크 이미지를 그릴 수도 있고요. 뭐 딸기를 좋아해서 딸기를 보고 이렇게 사랑에 빠진 거면 이렇게 딸기들을 그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오브제나 내가 그리고 싶은 이런 모양들을 가지고 패턴화를 시켜서 만화처럼 표현해주면 또 활용할 수 있는 데가 많아져요. 어떤가요? 재밌지 않나요? 이렇듯 우리가 눈, 코, 입 뭐 단순히 그리고 표현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만화적으로 이런 재밌는 기법들을 이제 배움으로써 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이제 레인지를 넓혀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열심히 좀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어쩌다 보니 간단하게 한다는 게 벌써 눈, 코, 입에 대해서 다 배우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머리를 그리는 법을 배워볼 거예요. 자, 연습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